가운데 불광천 줄기가 쭉 흐르고 있고 저 멀리 북한산도 보입니다. 일단 서울의 어느 지역에 가셔도 이렇게 천이 있고 이렇게 산이 있는 지역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밑으로는 마포구, 오른쪽으로는 서대문구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DMC역이 이쪽에 있는데 이 DMC역을 두고 세 개의 구가 붙어 있다고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삼성역까지 단 10분 지도에 그려놨는데 GTX A 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도 지하철 2개가 지나가는 W 역세권에서 GTX 2개의 노선이 더 추가가 된다면 쿼트러플 역세권으로 변모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평 뉴타운이 다른 사업지에 비해서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공적인 뉴타운 사업이라고 수색 증산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다 이제 준공이 되어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는 이렇게 아직은 개발되지 않은 수색 뉴타운의 이제 마지막 남은 재개발 사업지죠. 이 동쪽에는 잠실 롯데타워가 있죠. 이제 서쪽에는 DMC 롯데몰이 생기면서 동서쪽 모두 롯데몰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 서울 혁신파크가 삼성동보다 큰 부지라고 알고 있는데 2030년까지 혁신파크 부지에 60층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를 비롯해서 대규모 복합문화 쇼핑몰, 서울에 이 정도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은평 뉴타운, 삼성 신도시 등 서울 서북부 지역이 개발이 돼서 인구가 증가한 거에 비해서 기존 도로가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혼잡해지는 건데요. 기반 시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축 아파트가 멋지게 들어온다고 해도 도로가 복잡하다면은 도시의 분위기는 고급화되기 힘들어요. 지금 현재 이 라이브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8시가 넘었는데도 그럼 마지막으로 오감스가 인장 다니면서 보았던 누구나 다 아는 대장 아파트 말고 숨어있는 진주 같은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은평구에서는 바로 이 역 바로 앞에 붙어있는 이 초역세권 아파트, 네, 안녕하세요.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서울 분석입니다. 제가 서울의 지역구들을 돌아가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입지 분석입니다. 입지 분석은 현장 임장이 도움이 되지만 그 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임장만 간다면 헛걸음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루에 2만 보씩 걸어다니면서 임장을 다닌 저 오감스의 집요한 분석을 통해서 영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은평구를 분석해볼 예정인데요. 은평구는 사실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은 외면을 받던 지역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노후된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인데요.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본다면 은평구는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모범적인 도시입니다. 엄청난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점점 은평구의 단점은 사라지고 있고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각설하고 은평구 분석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항공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항공뷰는 수색동의 항공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뒤쪽으로 전부 은평구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쪽으로 이제 수색역, 지상철이 지나가고 있고 지금 이 왼쪽으로는 이제 마포구 DMC입니다. 그래서 이쪽 마포구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이 이 수색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은 서대문구의 가재울 뉴타운입니다. 그런데 이쪽이 좀 특이한 게 이쪽 수색동, 이 증산동 같은 경우에는 이 밑으로는 마포구, 오른쪽으로는 서대문구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DMC역이 이쪽에 있는데 이 DMC역을 두고 세 개의 구가 붙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9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항공뷰는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 뉴타운 공사가 들어가기 전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쪽으로 벌써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비사업의 모범적인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크고 작은 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뒤에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도 이 수색 뉴타운, 증산 뉴타운, 비록 불광천은 사이로 두고 구는 다르지만 이쪽 서대문구의 가재울 뉴타운하고도 같은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따 뒤에서 더 말씀드릴 테지만 이 수색역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 수색역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현재는 분리되어 있지만 추후에는 이 DMC하고도 같은 생활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 MBC 사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에서는 이제 MBC 사옥이 보이지 않고 있죠. 그만큼 옛날 자료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가운데 불광천 줄기가 쭉 흐르고 있고 저 멀리 북한산도 보입니다. 일단 서울의 어느 지역에 가셔도 이렇게 천이 있고 이렇게 산이 있는 지역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평구는 이렇게 숲세권에 천이 흐르고 경의중앙선이 다니고 지하철이 있는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다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지하철이나 철도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만들 수 있어도 이렇게 산과 천을 새로 만들기는 뭐 불가능하겠죠. 뭐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100% 자연 인프라를 만들기에는 이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기 불가능하거나 이제 만들기 어려운 인프라들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신도시가 지어질 때 이제 신도시가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본적인 SOC, 도로나 교통망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주택이나 아파트가 먼저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대보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동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미분양의 무덤이다 뭐다 해서 말이 많았지만 SRT가 뚫리고 뭐 GTX가 계획되면서 뭐 금액이 반등하기 시작했었죠. 얼마 전에도 뭐 최고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숲세권에 천이 흐르고 철도가 다니고 뭐 지하철이 있는 등 뭐 산과 천을 새로 만들기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의 유무는 도심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은평구는 이제 뉴타운과 뭐 크고 작은 많은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바꿀 수 없는 자연 환경을 더불어서 베드타운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인프라가 이미 완성되어 있거나 뭐 있는 것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은평구가 주목받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데서나 새로 생길 수 없는 그렇게 천혜의 자연 인프라가 이미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인프라는 완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가 개발 사업이 점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동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지도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는 먼저 서울 북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우측으로는 종로구, 서대문구, 그리고 밑으로는 마포구하고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좌측과 위쪽으로는 경기도 고양시에 둘러싸여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지하철은 이렇게 3호선이랑 6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3호선은 이렇게 일산 킨텍스에서부터 쭉 지나와서 이렇게 은평구를 가로질러 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6호선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를 지나서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나가는 좀 특이한 경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정리하자면은 은평구는 강남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후주택이 즐비한 전형적인 구시가지 베드타운이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평구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정비사업의 모범적인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과거 뉴타운 초창기 시절에 이렇게 은평 뉴타운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었죠. 여러 뉴타운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 은평 뉴타운이 다른 사업지에 비해서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성공적인 뉴타운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정비사업은 무조건 빨리 이루어지는 게 성공인 거죠. 이쪽에 진간사라고 유명한 절이 있는데 제가 이 진간사를 놀러 가는 걸 좋아해서 몇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항상 이 은평 뉴타운을 지나가게 되는데 북한산 끝자락에 붙어 있는 아주 살기 좋은 동네라고 보여졌습니다. 현재 이 은평구는 이 은평 뉴타운을 넘어서 활발하게 추진 중인 뉴타운,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지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평구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은 곳곳에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보일 만큼 은평구의 변화는 점점 가시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은평구 전역을 지금 뒤집어 엎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평구에서는 이렇게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제 아파트가 지어짐으로써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은평구는 이렇게 정비 사업뿐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수생 역세권 마스터 플랜, 그리고 은평구의 코엑스라고 불리우는 서울혁신파크 개발 사업 등 갖가지 개발 호재들이 즐비하고 있어서 은평구 자체적인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또한 이쪽 연신내 쪽으로 GTX A 노선이 생김으로써 강남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은평구는 노후된 베드타운이라는 단점을 지우고 있고 자체적인 일자리 창출, 편리한 강남 접근성을 통해서 현재 은평구에서 이제 금평구로 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은평구의 굵직한 호재들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연신내역을 빼놓을 수 없겠는데, 이 연신내역 같은 경우에는 좋은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평구는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하철이 지나가는 모양이 뭐 이렇게 바둑판처럼 지나가는 게 아니라 6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서 다시 나가고 있고, 3호선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은평구를 가로질러 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은평구 내부에서도 3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더블 역세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더블 역세권 인근으로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연신내역과 불광역, 이 두 개의 역이 더블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역 인근으로 부동산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연신내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점점점점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TX A 노선이 이쪽으로 지나갈 예정입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초반부터 말씀드렸지만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 연신내역에서 삼성역으로 가려면은 한 번 갈아타서 약 5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이 GTX A 노선이 생긴다면은 삼성역까지 단 10분 만에 갈 수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도에 그려놨는데 이렇게 길죠. 뒤쪽으로는 더 이어져 있지만 지금 연신내부터 그려놨는데, 이 연신내에서부터 동탄까지 이어지는 GTX A 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신내에서부터 이렇게 서울역까지 5분 거리, 그리고 이쪽에 삼성역까지 10분 거리로 끊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통편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렇게 삼성역까지 두 정거장이면 가기 때문에 교통 조건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추후에 이 연신내의 가치는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GTX A 노선을 보시면은 연신내가 이쪽에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GTX가 생기는 곳에 위치한 지역들은 굉장히 호재이고 부동산 가치 상승이 굉장히 높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원래에도 교통편이 매우 좋지 않았던 곳,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에도 좋은 곳이죠. 하지만 이 연신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졌던 곳인데, 이렇게 강남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서 갑자기 확 좋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집가 상승도 더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좀 있으면 개통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가 상승이 됐겠지만, 개통하고 나서도 사람들이 쓰다 보면은 가치 상승이 한 번 더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아직은 크게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2노선 같은 경우에도 연신내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지하철 2개가 지나가는 W 역세권에서 추후에 GTX 2개의 노선이 더 추가가 된다면은 쿼트러플 역세권으로 변모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 연신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정되어 있는 교통개발 계획을 보자면요, 서부선이 있습니다. 이 서부선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동작구와 관악구 분석을 할 때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곳을 많이 지나갑니다. 관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동작구를 지나고 여의도를 지나서 신촌 쪽으로 지나서 은평구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이 고양시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강북횡단선 같은 경우에도 이쪽 양천구, 목동부터 시작해서 이제 강서구, 이제 마포구지만 이 DMC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붙어있죠. 은평구하고도 붙어있기 때문에 은평구 같은 생활권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산 뉴타운이나 증산 뉴타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은평구에 영향을 주는 추가 교통 개발 계획들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아직은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은평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 교통 개발 계획이 있다는 것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될 것이고요. 얼마 전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무산됐었죠. 이렇게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신분당선 연장 사업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기대를 했던 사업인데 저도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장기적인 계획인 경우 리스크도 같이 깔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하지만 은평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개발 계획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아시고 계셔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은평구의 정비사업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은평구의 정비사업 하면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평 뉴타운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지금 보시면은 약간 강아지 모양처럼 생겼는데, 제가 이 은평 뉴타운이 자꾸 생각이 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정비사업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정비사업이 이렇게만 이루어진다면은 경제적 손실이 덜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은평 뉴타운에 대한 사례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제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석구석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물론 당연히 이슈도 있었겠죠. 그래도 다른 뉴타운 사업들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은평 뉴타운이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고요. 이렇게 은평 뉴타운이 다 만들어지면서 한동안 은평구의 대장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위키의 정보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아파트가 다 지어졌죠. 아까 지도에서 본 모양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양천구랑 좀 닮은 것 같은데, 어쨌건 이런 식으로 북한산 끝자락에 굉장히 넓은 도시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예쁜 도시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 제한 구역을 푸냐 마냐 이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와서 제가 한번 다뤄봤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러한 기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점을 저도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있는데, 지금 이 은평 뉴타운, 이 진간동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같은 사례를 겪었던 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30년 가까이 건축 제한이 적용되었으나 낙후 지역을 개발 정비하고 개발을 계획하였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풀고 아파트를 지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서 이렇게 도시가 만들어진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무런 계획 없이 무작정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은평 뉴타운처럼 올바른 도시 계획으로 빠르게 개발 계획이 진행된다면은 경제적 손실도 덜하고 다양한 손실도 덜하면서 이렇게 성공적인 뉴타운으로 도시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좋은 사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지어졌고요. 오피스텔도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당연히 이런 분쟁도 있었겠죠. 커다란 도시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분쟁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10명이 모여서 의견을 합치하는데도 굉장히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이러한 분쟁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뉴타운 사업지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뉴타운의 좋은 선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평 뉴타운을 넘어서 새롭게 도시가 만들어지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이 수색 증산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수색 8구역 그리고 증산 4구역, 5구역이 남아있는데 나머지 구역은 다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입주해 있는 곳도 많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계를 두고 이쪽 마포구, 이쪽 불광천을 경계로 두고 이쪽에는 서대문구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 사이에 지하철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 큰 역이죠. DMC역이 이쪽에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활기차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이 DMC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방송에 특화되어 있는 업무 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DMC에서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그 많은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배우 도시가 필요한데, 이 수색 뉴타운과 이 증산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배우 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멋있죠? 이렇게 산자락 밑으로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고, 뉴타운, 신도시급으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 지어졌고요. 현재 수색 8구역 같은 경우에도 관리처분 신청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현재 뭐 이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도로 보시면은 이제 이쪽 지역인데, 이렇게 로드뷰를 보시면은 이쪽은 아파트가 다 들어섰고 23년 8월 달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뭐 준공이 떨어진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은 다 이제 준공이 되어서 사람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는 이렇게 아직은 개발되지 않은 수색 뉴타운의 이제 마지막 남은 재개발 사업지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주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들이 다 질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색 뉴타운의 마지막 남은 퍼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가 다 지어진다면은 이쪽에 수색 뉴타운이 다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증산지구 같은 경우에도 뭐 2구역 센트럴 자인 다 들어왔지만 뭐 4구역과 5구역이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이라고 하지만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개발 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고 하고요. 뭐 5구역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이쪽이 증산 4구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쪽이 증산 5구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설계 공모 중이라고 나오고요.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처분 인가 상태라고 합니다. 뭐 여타 많은 재개발 정비 사업지들이 그렇겠지만 과거에는 어느 정도 이슈가 있었고, 뭐 현재로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색동 같은 경우에는 수색 변전소 이슈가 있는데, 아무래도 뭐 송전탑 같은 전기시설이 있다 보면은 뭐 인체에 유해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하 30m로 지중화가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주상복합 뭐 체육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뭐 로드뷰로 보시면 다 막아놨죠. 이쪽에 아직은 약간 전기탑 같은 게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제 막아놨고, 뭐 수색 변전소 사업도 정해진 지는 오래됐지만 뭐 과거에 어느 정도 이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다시 계획을 잡고 진행된다고 하고요. 뭐 과거 내용을 보자면은 뭐 우려가 큰 수색 변전소 사업에 큰 걸림돌을 작용했다. 뭐 수색 변전소 이전이 지지부진해져서 추진이 늦어지는 동안 2008년에 워낙 오래된 사업이다 보니까 뭐 옛날까지 가죠. 분위기가 바뀐 거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다. 뭐 은평 뉴타운, 뭐 상암동 개발 등이 본격 추진되고 주택 수요가 증가한 덕이 컸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은평 뉴타운, 그 상암동도 개발, 주택의 수요가 자꾸 이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수색 뉴타운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이 됐고 8구역과 이제 4구역, 5구역만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수색동, 증산동 같은 경우가 굉장히 요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은평구의 대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인 개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의기투합해서 노후화된 베드타운에서 새로운 주거단지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거단지 개발을 배경으로 힘을 받아서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은 이제 서울 서부권의 변신, DMC 역세권 개발, 뭐 상암 롯데몰도 속도 붙나라는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죠. 22만 제곱미터 뭐 DMC 수색 역세권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2011년도에 첫 추진이 되었지만 뭐 전통 상권가 상생 등의 이유로 뭐 지하체 인허가가 지연됐다고 하는데, 과거에 이제 인근에 있는 망원시장이나 뭐 전통시장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안 돼서 지연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제 다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굉장히 큰 롯데몰이 만들어진다면은 동쪽에는 잠실 롯데타워가 있죠. 이제 서쪽에는 DMC 롯데몰이 생기면서 동서쪽 모두 롯데몰이 만들어질 예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암 수색 지역을 잇는 서부권 관역 중심으로 집중 육성을 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렇게 멋있죠. 이렇게 거대한 롯데몰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하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이쪽에 수색 증산 뉴타운이 조성이 되고 이제 공항철도 이용객도 많아지고 뭐 GTX 2노선을 비롯해서 강북 횡단선, 뭐 대장 홍대선 등의 DMC역 경유 계획이 발표되면서 뭐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DMC 역 쪽으로 지나가는 개발 계획들과 뭐 교통 계획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DMC 역과 수색역을 이용할 배우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길로 오랜 기간 단절된 상암과 수색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서 입체적 보행로와 차로가 신설되고 환승이 불편한 경의선과 공항철도, DMC 역사는 철도 상부를 통해서 연결한다고 합니다. 상암과 수색을 연결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지상철도로 단절되어 있으면은 아예 다른 생활권이나 다름이 없는데 연결이 된다면은 DMC와 같은 생활권이라고 봐도 될 만큼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색동으로서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 DMC와 이 수색동 간에 이동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수색 뉴타운, 증산 뉴타운, 그리고 서대문구의 가재현 뉴타운, 그리고 DMC까지 해서 이 일대가 전부 교통개발계획, 대기업의 복합문화몰 계획 등 큰 개발사업 호재에 영향을 받는 중심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은평구는 노후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크고 작은 정비사업지들이 굉장히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규모가 큰 정비사업지로 기대가 되는 세 곳을 한번 뽑아보자면은 이쪽이 이제 가련동 재개발 정비사업, 그리고 우측으로 이쪽이 불광동 개발사업, 이 밑에 쪽으로는 대조동 재개발 정비사업지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거의 9,000세대에 가까운 공급 물량이 은평구의 신축 아파트로 만들어질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권의 서울 진입 대기 수요가 이 은평구로 몰릴 수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가련 2구역이 있고, 이쪽에 불광동 모아타운도 있죠. 이쪽에 대조동 모아타운도 있고, 이렇게 역세권 개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정비사업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의 이쪽으로는 다 뉴타운 수준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평구에서 봐야 할 몇 가지 개발 호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수색 역세권 개발과 DMC 롯데몰 개발 사업을 먼저 말씀드려서 두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는 이 불광역 옆에 있는 서울혁신파크입니다. 현재도 있는 곳인데 서울혁신파크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질병관리본부가 있던 자리를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위한 휴식처와 더불어서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혁신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2023년 지났죠. 12월 31일에 폐지하고 철거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미래청이 있고 상상청이 있고 이런 식으로 현재로서도 건물들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적인 행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원이나 이러한 복합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자면은 현재는 이렇게 홈페이지가 닫았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냐 찾아봤더니 서울시에서 서울혁신파크 부지 활용 융복합 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은평구에서는 서울혁신파크 개발 계획에 구민들의 오랜 염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갈 곳을 잃은 사경 조직에는 우려를 표한다라고 합니다. 원래 그 안에 있었던 조직들에게 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혁신파크 복합 개발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할 것, 감내 대형 상업시설 등 경제 인프라 조성할 것이다. 은평 구민의 수건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보자면은 이게 이제 과거에 22년 기사인데 상업문화 콤플렉스로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융복합 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고 2030년까지 혁신파크 부지에 60층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를 비롯해서 대규모 복합문화 쇼핑몰, 서울시립대 산학캠퍼스 등을 포함하는 경제문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가운데 이 건물이 60층이겠죠. 이 서울혁신파크가 삼성동보다 큰 부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드디어 이 은평구에도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건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GTX-A 개통, 대규모 재개발, 불광 수색 역세권 개발 등 앞으로 10년 동안 은평에 유례없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혁신파크의 성공적인 개발은 은평구를 넘어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줄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하는데 잘만 이루어진다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이런 큰 높은 건물이 생긴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초반부터 말씀드렸지만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베드타운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일자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도 다행히 바로 밑에 쪽에 이제 DMC가 개발이 되면서 이러한 영상 미디어, 방송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쪽 은평구에도 많이 거주하고 계시지만은 아무래도 이 은평구 내부에서는 이렇게 자체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타운이라는 말이 있긴 있었는데 이러한 큰 업무 단지가 만들어진다면은 은평구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라고도 보여지고 일자리 창출도 되기 때문에 이 은평구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개발 계획이긴 합니다. 은평구 서울혁신파크를 검색해 보면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업개발을 중단하고 공공의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서울혁신파크 부지 활용에 시민 참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것. 얼마 전 기사죠.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개발하겠다고 밝힌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대한 개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주장의 요는 공적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서울시에서는 혁신파크가 문을 닫는 대신에 이곳에 대형 복합문화 쇼핑몰, 뭐 서울시립대 산하캠퍼스,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말했고, 뉴미디어, 바이오 산업에 특화된 60층 높이 랜드마크 건물도 들어설 예정이라고 했다고 하죠. 뭐 이렇게 다양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와 뭐 은평구, 그리고 은평구 주민분들이 잘 협의를 해서 뭐 서울에 이 정도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방식으로든 뭐 은평구의 랜드마크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현명한 방법으로 뭐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로 우회대로 은평세길 건설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은평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 시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신축 아파트가 멋지게 들어온다고 해도 뭐 도로가 복잡하다면은 도시의 분위기는 고급화되기 힘들어요. 오히려 여기는 신축이 되어도 복잡한 곳이라는 이미지로 낙인이 찍힐 뿐입니다. 지금 이쪽을 보시면은 이 통일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쪽에 유동량이 상당히 많아서 출퇴근 시간 교통이 매우 혼잡합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 위로 좀만 올라가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은평 뉴타운이 있고, 이쪽에는 이제 삼성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 삼성도 이 스타필드가 생길 만큼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입니다. 뭐 은평 뉴타운, 삼성 신도시 등 서울 서북부 지역이 개발이 돼서 인구가 증가한 거에 비해서 기존 도로가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혼잡해지는 건데요. 게다가 이쪽에는 주요 업무지구인 광화문 CBD입니다. 뭐 이 업무지구로의 이동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혼잡성은 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이 시간에 촬영을 하는데 지금 시간이 지금 8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조금 퇴근 시간보다는 조금 늦어졌는데 그래도 지금 상황을 보자면요, 지금 현재 이 라이브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8시가 넘었는데도 서울역 방향이 아닌 이 무학재 쪽으로 가는 방향은 차들이 아직도 조금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반대편에 비해서 굉장히 차가 많죠. 이것은 이제 반대로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오는 수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8시 45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차량 유동량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녹번역에서 보자면은 지금은 좀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교통편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아까 제가 출퇴근 시간을 확인했을 때에는 유동량이 굉장히 많은 걸 확인했었습니다. 제가 편집을 하면서 다른 날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CCTV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옆에 이렇게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 내용대로 추진이 되는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개발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래도 강화문 업무지구와 시청 쪽으로는 지금보다는 한결 수월하게 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물론 뭐 이 사업 하나만으로 은평구 분위기가 바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아주 커다란 개발 사업이 아닐지라도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기반시설 사업들이 하나둘 이루어져야 가랑비에 옷 젖듯 은평구가 더 이상 복잡한 분위기가 아닌 뭐 새로운 분위기로 쇄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10년 넘게 멈춰 있었던 은평 세길과 평창터널 건설 사업은 재추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고, 더욱 큰 틀에서 도심권으로의 연결 네트워크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2022년 기사인데 아직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렇게 은평 세계를 검색하면은 현재로서도 계속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현재 뭐 다른 구에서는 이 은평 세계를 반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 이해관계를 상세히 판단을 해서 도시 계획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감스가 임장 다니면서 보았던 누구나 다 아는 대장 아파트 말고 뭐 숨어있는 진주 같은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은평구에서는 바로 이 녹번역 바로 앞에 붙어있는 이 초역세권 아파트 은평구 대림아파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소형 단지입니다. 뭐 대표로 이 녹번역하고 제일 가깝기 때문에 이 대림 아파트를 말씀드렸지만 이 뒤에 있는 아파트들도 어느 정도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인근 분위기를 보자면은 힐스테이트 녹번역 아파트,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 뭐 힐스테이트 녹번, 뭐 레미안 베라 힐즈, 뭐 이런 식으로 뭐 신축 아파트들이 이쪽에 다수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신축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 신축 아파트 인프라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울의 30평대 초역세권 아파트 기준으로 굉장히 가격이 좋기 때문에 오늘 이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인근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이 녹번역 인근으로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로드뷰를 한번 보자면은 오늘 말씀드릴 아파트가 이 대림 아파트이고, 이렇게 나와서 좀만 가면은 바로 녹번역이 있습니다. 보이죠? 이편세상 대림 아파트가 바로 앞에 보이고 서울의 초역세권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아파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녹번역 같은 경우 이 광화문역까지 이제 20분이 안 걸리는 18분이면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CBD하고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고, 여의도역하고도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압구정역까지도 환승 없이 2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은평구의 다른 역에 비해서 그래도 이 광화문 쪽, 이 여의도 쪽, 강남의 압구정까지는 출퇴근하기 좋은 거리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뒷산이 바로 북한산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어디에서도 맡아볼 수 없는 공기의 질이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뒷산이 북한산이기 때문에 엄청난 숲세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 된 구축이지만 인근에 신축 아파트들이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신축의 인프라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30년이 넘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 연한이 다 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업성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용적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재건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고, 단독으로 리모델링 정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으나 아무래도 사업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서울에 있는 이렇게 초역세권 30평대 이상 아파트, 북한산이 뒷산이 아파트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거주하기 좋은 가성비 아파트로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아예 없냐? 그건 아닙니다. 자체적인 개발에 대한 기대는 좀 덜할지라도 인근에 신축들이 이렇게 많아짐으로써 세대 가구가 많아지고, 그렇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인데, 사람들이 많아지면 편의시설, 인프라들이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지만 인근에 있는 아파트와 함께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한정거장만 이동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서울혁신센터가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의 랜드마크, 대형 개발지 인근에 있는 아파트로서 투자성이 존재하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아파트의 호가와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해 보자면은, 오늘 기준으로 30평대 기준으로 본다면은 제일 높은 호가가 8억 6천입니다. 8억 6천부터 시작해서 7억 3천, 7억, 6억 9천까지 매물 가격대가 다양하게 있는데 향과 조망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로드뷰를 다시 한번 보자면은 아무래도 지대가 좀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반 단차 위에다가 아파트를 지은 곳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한 3, 4층만 가도 전망이 우수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쪽에서 보는 전망이 도시를 향하고 있고, 이쪽 이동 바깥쪽에서 본다면 이제 산뷰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뷰가 형성되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뷰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단차가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부분 좋은 뷰를 가지고 있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세가 많이 없습니다. 4억 8천 하나, 5억짜리 2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쪽이 실거주 수요가 굉장히 많고 임대가 잘 빠지는 곳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370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300세대라고 해도 전세로 나온 수요가 전체 물량의 몇 프로 안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5억에 받는다고 할지라도 갭 투자로 접근을 해본다면은 2억에서 1억 9천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해 보자면은 이제 107 B타입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기 때 쭉 올랐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최고가 8억 5천까지 찍었었고, 하락기에 와서 이제 5억 7천까지 거래가 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얼마 전에 이제 6억 4,500까지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그렇다는 것은 현재 부동산 시장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현재 나와 있는 금액보다 어느 정도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은평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은평구는 아직 잠재력이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개발 사업이 이렇게 꾸준히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은평구가 어떤 식의 모습으로 변모할지 부동산을 연구하는 저로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지역인데요. 앞으로 저희 오감스에서도 은평구의 다양한 소식과 집가 변동을 꾸준히 체크하면서 다양한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였습니다.